오늘 아이마켓 코리아에서 왔나 봐? 아, 그래요. 박병주 사장 안녕하신가요? 네. 뭐 연말 봐야지 알지 또. 네? 연말이 다가오고 그러면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변동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 박병주 사장이 미네 삼성에 갔다 있다가 이 시간 가신 분이야. 에버랜드에. 여러분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데 오늘 아이마켓 코리아에서 오신 분들도 특별하게들 단체로 와서 다리를 예매를 해서 전체적으로 사람의 숫자가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늘 물어보시는 게 뭐냐,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패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늘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그런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 실수 줄이기 게임입니다. 성공은 실수 줄이기 게임이다. 굉장히 희한한 얘기죠. 실수를 줄이는 게임이 성공이다. 성공이라는 데를 막 가다 보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맨 함정투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얼마만큼 실수를 줄여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실수 줄이기 게임이다. 처음에 못 알아듣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한번 옛날을 돌이켜보세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를, 예를 들면 뭐 공부를 꼭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 대학을 더 좋은 데 갔었을 것이고, 거기 가서도 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했더라면 현재 사는 포지션보다 훨씬 나은 길을 갈 가능성도 늘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잊어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돌이켜보면은. 그런 걸 제가 얘기하는 실수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에서 한 조사를 했어요. 그게 무슨 조사냐면 재밌는 조사지. 그놈들은 또 희한한 조사도 많이 해요. 미국이 가장 전 세계에서 어드밴스드 된 나라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knowledge, 지식 중에 몇 %나 평균 알면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살까? 굉장히 재미난 정수야? 그건 너무 많이 컸구나. 몇 학년이냐? 미안하다. 그래. 아이고, 이놈, 애기 때 보고. 그래. 아빠 잘 있어? 미안해. 이거 옛날 제자들이. 선숙씨, 오랜만이구나. 그래. 이건 부부가 약사야. 전부 서울대 나온 두 약사 부부인데. 지금 저 동탄에서 약국을 하고 있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돌아가서,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세요? 묘하게도 미국처럼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의 국민들이 세상에 널려져 있는 knowledge, 그 안에 기껏 해야 평균 30% 미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면서 산다. 그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100개 중에 30개만 갖고 70개를 모르면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사니까 그냥 전부 함정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미국보다 훨씬 덜 발전된 나라는 그럼 몇 %나 될까? 내가 이건 그냥 개수한 거예요. 개수, 추측. 미국의 반이나 되겠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여러분들은 미국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미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전 세계 인류 국가나 최초 선진국이 되는 거는요, 우리가 거의 30년을 쫓아가야 될 정도로 지금 거리가 벌어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개 중에 15개 정도나 평균 알면서 의사결정을 할까? 이런 생각을 내가 가끔 해본단 말이에요. 나처럼 늘 공부한답시고 36, 7년 동안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맨날 뭐 시간 되는 대로 책하고 싸운 사람은 몇 %나 할까? 글쎄, 반이나 알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갖다 놔도 내가 그냥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상위 1%나 2% 안에 들어갈 겁니다. 모든 국민들의. 근데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거에 반 이상을 알지 못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뭐 비행기를 좀 타나?
난 지금도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거 너무 신기하잖아. 그 엄청난 놈이 무진막지한 걸 다 싣고 그리고 그냥 15시간, 16시간을 나가서 사람들을 옮겨다 놓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난 더럽게 신기한데. 난 진짜 더럽게 신기해. 그거 어떻게 저거 되어서 어떠냐 말이야. 근데 모르고 우리는 타는 거고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맡기고. 근데 모든 사회가 이게 안정이 돼 있으면은 그런 함정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사회가 불안정일 때 한 나라일수록 함정이 많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선진국이 아직 안 간 나라는 국민들이 그 함정에 덜 빠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꼭 석사 되고 박사 되고 뭐 이래라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실수를 줄이기 위한 그런 게임의 방법이다 생각을 하면 왜 책으로 손이 가는지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거지. 사실은요, 우리가 모든 거를 좋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을 수만 있으면 제일 좋은 거야.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으면 넘버원이지. 근데 매일 스승을 만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맨날 만나면 좋죠.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도 맨날 제자들이 들락날락거리고 내가 바쁘긴 하지만 와서 가끔 만날 때마다 페이스 투 페이스로 물어보고 하면 내가 60년 동안 또 사회생활 35, 6년 동안 한 거 기업에서의 경력, 뭐 유학, 전 세계 다 들여다본 거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상위까지 올라가면서 느꼈던 점 이런 걸 갖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최소한 가는 길에서 실수를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에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지.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라는 거지. 책이라는 게 뭐 우리 집에도 뭐 술천권이 있고 이거 쫙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가져가야 될 난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오죽하면 제 스승인 엘빈 토플러가 압솔리지라는 말을 했을까? 압솔리트는 쓰레기라는 뜻이고 난리지는 지식이라는 뜻을 합성을 해서 압솔리지 이런 말을 썼다고. 쓰레기 같은 지식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저 뒤에 있는 꽂혀 있는 책 중에서 쓰레기 같은 지식이 아주 산더미야. 그죠? 제 서재에도 다 산더미처럼 쓰레기 같은 게 많아. 그러나 그런 것 중에서 걸러서 자기가 소화시키고 자기가 쓸만한 거를 가져가고 그런 거를 꾸준히 노력한 사람일수록 실수를 덜 알면서 인생을 훨씬 성공적인 삶을 이룰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서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옛날부터 독서 해왔던 거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책 읽기를 처음부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순호 책 읽는 거 좋아? 실제. 그지? 이 씨발이네. 책만 보면 더럽고 그냥 졸음부터 그냥 차라리 저 게임이나 만화책을 보라 그러면 내가 보겠단 말이야. 이러잖아. 그죠? 저도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동네에서 나 찾으러 가려고 그러면 옛날에 만화방이 있었어. 만화방. 이거 요리조리 도망가서 만화방에 가 있는 거야, 이름이. 꼭. 우리 어머니가 찾다 꼭 거기 와서 이제 잡아간단 말이야.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했어요, 책 보는 거. 그럼 만화는 좋은데 왜 이렇게 학교 책이나 저런 지식책은 이렇게 싫으냐고. 아주 정말로. 그렇죠? 왜냐면 자기하고 친해지질 않아서 그래요. 뭐든지 우리가 게임 같은 것도 처음부터 친합니까? 게임 뭐 딜이 양해. 게임을 해서 맨날 져봐. 그 재미있어 없어? 없어요. 한 판 깨고 그냥 깨졌다가도 다음 판 들어가가지고 다시 한번 뒤집고 요거 밤새도록 여기 내려 한 번만 더 하면 한 단계 올라가겠는데 이 씨발 그리고 또 연습하고 가고 이러는 맛에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나 독서도 똑같다 이거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공은 습관입니다. 성공은 시스템입니다. 성공은 과학이에요. 독서도 몸에 익어야 돼. 이걸 해비추에이션. 독서는 습관화다.
오늘 아침에 제가 불교 방송에 오늘 아침에 이제 김혜옥 씨랑 하는 방송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인생 카운슬링 하는 코너가 있어요. 30분 동안. 재미난 원래는 좀 성공학 가지고 나갔다면 무슨 이혼 상담소처럼 되고 이상해 이게. 근데 내가 저는 제 원고를 안 가져가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직관까지 살아온 것 같고 얘기를 꾸미지 않고 해야지 된다 생각을 해서 내가 양해를 구했더니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 시원시원하다 이거야. 내가 그 사람들한테 꾸미는 말 벌써 다 들으면 알잖아. 오늘 그런 나가죠. 중학교 1학년 아이인데 아이가 6시만 되면 일찍 일어나서 학교도 가고 아주 부지런한 아이인데 학교 가는 게 9시 반으로 늦춰지면서 일어나가지고 계속 게임이나 이런 걸 하면서 다른 데로 빠졌는데 고민이 돼서 죽겠다. 이런 그 상담이 오늘 올라왔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첫째는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아이는 칭찬을 해줘라. 얼마나. 대부분 일어나는 여러분들도 출근 시간 역산해서 일어나잖아. 그죠? 9시야?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일어나지. 10시야? 시야발개. 7시야? 그러면 또 후닥닥. 다 맞춰서 역산을 하는데 애가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건 정말 칭찬해줘라.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가급적 한 30분 동안만 산책을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 손을 꼭 붙잡고. 어제 무슨 일이 학교에서 있었니 아들아 딸아. 아 그래 그랬구나. 예 재밌었겠다 야. 오케이 아이 고맙다 야. 쭉 본인도 운동하고 아이한테 머리를 리프레시를 좀 시켜주고 돌아 들어와서 딱 방에 앉아서 자기가 학교 가기 전까지 딱 30분 내지 1시간만 시간 되는 걸 이렇게 스케줄을 짜줘서 학교 책 말고 지겨워 죽겠어 학교 가서 하는 거 그거 말고 그냥 네가 읽고 싶은 책 뭐 있냐. 그래서 책을 읽게 해주고 한 권을 잘 읽거든. 나 같으면 한 5,000원이고 2,000원이고 보너스 주고 한번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싶다라고 내가 오늘 방송을 했어요. 아이들 입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 입장으로 싹 돌아가 보세요. 책 읽기 좋아했던 사람은 진짜 드물게 있는데 그게 어떤 때 있느냐면은 아기 때부터 부모님이 책을 계속 읽어줘서 듣는 습관이 몸에 들어가 있고 몸에 배고 그리고 책을 안 읽어주면 뭔가 깝깝하고 오늘도 밥을 안 먹은 것 같고 이렇게 습관화가 된 친구들은 나중에 책을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 우리가. 엄마 아빠 바쁘지 뭐하지 전부 그냥 혼자 하라고 놔두지 그러니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부모님들끼리 이제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건 대단히 좋겠다. 이게요 나중에 이게 지나다 보니까 말이에요. 모든 건 다 습관화야. 다 몸에 배게. 이게 몸에 배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난 담배 하나도 안 피는데 카페 들어가서 앉아있어. 요즘엔 난 스모킹 에리아가 있었지만 옛날에 그냥 카페는 연기가 자욱하잖아. 난 하나도 안 피는데 들어가서 1시간만 앉았다 집에 들어가면 집사람이 다시 담배 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게 벌써 나한테 스며들었다 이 말이지. 내가 향기로운 향수 가게에 가서 앉아있었어. 예를 들면 말이야. 그럼 내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날 거다 이 말이야. 우리 아이들, 우리 정수나, 넌 지금 몇 학년이냐? 중학교 1학년 꼬마 우리 맨날 단골이 하지. 근데 저런 녀석들이 이렇게 이런 데 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내가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 기르면서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른들 하는 모임에 아이들을 거의 아주 못 데리고 가는 모임이 가끔 있어요. 댄스 파티나 이런 데 말고 꼭 데리고 와요. 그럼 아이들끼리 노는 방이 따로 있어요. 어느 집에 초청이 되든지 뭐 하든지 하면. 그리고 같이 쫙 앉아서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그런 분위기를 어렸을 때부터 익힙니다. 여기 오면 띄우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데서는 다 조용히 하고 다음 이 순서에서 마이크 잡은 사람이 뭐 하는 것도 있구나. 아이들이 그걸 포멀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를 많이 준 부모님 밑에 있는 아이들은 그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걸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3학년 우리 정수 같은 경우에도 책을 굉장히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꼭 석사, 박사, 약사, 의사가 되라고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더 많은 지식을 깨알 지식을 많이 알아야 실수를 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책에 손이 더 잘 갈 것이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직장에서 진짜 한번 CEO까지 돼보겠다. 자, 한번 멋있게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많이 함양하려고 애를 써야 실수를 줄여가면서 자기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하면서 나중에는 CEO까지 가는 겁니다. 사실 기업에서 CEO 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도 남들이 부러워하게끔 굉장히 빨리 간 사람이지만 근데 그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길이 분명히 있어. 근데 산에 등산을 한다 이 말이야. 분명히 차분하게 올라가서 다른 새길로 빠지지 않고 낭떠러지도 떨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으면 분명히 정상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정상을 못 간다는 얘기는 가다가 어디로 미끄러져서 빠지든지 그죠? 저처럼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찍든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등산을 하다가 정상에 다 못 간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잘 가지셔야 돼.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좋은 스승을 옆에다가 모시려고 그러는 그런 거 같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성공 역량 제고 과정 여기서 늘 얘기하는 게 멘토를 반드시 찾도록 해라. 자기를 이끌어줄 분을 인생을. 우리 이번에 33기에는 다행스럽게 의사도 들어오고 막 그래서 재미있게들 많이들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의사에 들어온 임종철 닥터 임도 그러더라고. 맨날 몇 평짜리 안에서만 답답하게 하다가 이런 데 나와서 젊은이들하고 얘기하고 듣고 난리지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번 페이션트들이 우리 왔을 때 대화의 폭이 넓어지잖아. 환자가 왔을 때. 그럼 또 가까워질 거 아니야. 가까워지니까 그 사람을 더 플랜드리하게 느껴질 것이고 그러면 환자가 다시 오게 되고 그럼 그 병원이 입소문이 나서 더 잘 되는 거야.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근데 그냥 본인이 아는 거 안에서만 계속 파들고 들어가 봐야 안 돼.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넓게 파야 되거든. 늘 깊이 파려면은 넓게 파야 돼. 쭉.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책을 봐야 돼. 내가 어제 방송을 듣다가 정말 공감하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름은 기억 못 하겠는데요. 저녁에 내가 93.1 주로 클래식 FM을 듣는데 카이가 진행하는 방송이었던가 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6시부터 8시까지 그 친구가 매일 아주 진행을 잘해. 한 소설가가 쓴 유명한 소설을 보면요. 그 사람이 그 소설이나 이런 걸 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짜 자기가 해보지도 않았던 일을 간접 경험을 한 소소한 것들이 소설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독자들이 굉장히 큰 공감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언제 해봤나? 근데 그 사람은 그 소설 하나 쓰기 위해서 넓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들에 대한 공부를 책을 다양하게 읽고 듣고 토론하고 그런 것들을 적고 그랬다가 나중에 자기 책을 쓰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간다. 저도 책을 42권 썼지만 책을 쓸 때마다 느끼는 게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듣고 보고 사람들하고 얘기해야 책이 나오지. 이 머릿속에서 나올 게 없어. 뭐가 있어요? 기껏 한 권 쓰면 끼기지. 근데 40권 이렇게 어떻게 쓰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돼 정수야? 에?
어떻게 더 많이 있을 것 같아? 에? 얘기. 그렇지. 얘기 많이 하고, 다른 거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많이 듣고, 그치? 여행하고, 여행하면서도 늘 노트에다 적고, 내가 강의 갔다 나오면서, 아이마켓 코리아도 지난번에 강의 내가 갔었잖아요. 2번이나. 갔다 오면서 난 갔다 그 회사에 느낀 점을 다이어리에다 적어놔. 이 회사는 이렇구나. 이 회사는 이런 게 특징이구나. 나이스하구나. 여기 있는 친구들은 잘만 훈련시키면 참 좋은 회사구나. 내 느낌이 있잖아. 나도 이제 회사에 사장까지 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노트를 적어놨다. 그게 쭉 맞으면 그게 또 한 권의 책을 만들 수 있는 소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얘기로 내가 돌아가서 얘기하고 싶은 게 오늘 뭐냐면은 성공은 실수 줄이기 게임이라고 그러면 독서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 근데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근데 한쪽으로는 잘 살고 싶다고 그러고 한쪽으로는 계속 실수하고 이래서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가능성은 적어지죠. 그러니까 잘 살고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게 멋있게 살고 싶다고 하면 실수를 줄여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쥐고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스승을 늘 옆에다 둘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 찾기가 만만치 않다면 가장 좋은 게 뭐야? 역시 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독서가 왜 수천만 권이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해서 또 적혀지고 또 쓰여지고 또 적혀지고 또 쓰여지고 그랬겠어. 그죠? 그러면서 발전을 하고 거기다 또 제3자가 읽고 여기다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하니까 점점 지식이 많아지면서 세계는 더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을 하게 되고 발달을 거듭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독서 경영 세미나는 이제 11월이 이제 깊어가고 있잖아요. 참 세월 빨라. 12월 초에 내가 작년 말에 벌써 이제 그랜드 세미나 때 2014년은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한 지 벌써 1년 됐다고. 그랜드 세미나가 이제 다음 달에 또 저쪽에 섬유 센터에서 또 한 200명 가까이 모여서 한꺼번에 할 텐데 그때는 2015년도에 대한 얘기를 또 이제 미리 하고 사자성어도 하나씩 매년 주는 걸 이렇게 주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내가 늘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 이런 걸 살려면은 뭐든지 남이 하지 않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건 뭐 대가 지불이 없으면 안 돼. 그게 되나? 그죠? 절대로 안 됩니다. 남 놓을 때 공부하고 남 놓을 때 열심히 일하고 이런 사람이 앞서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놀러 다닐 거 다 놀고 성공한다. 이건 도둑놈 배짱이지.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혹시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다 인생 조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전부 나이 많아가지고 청계산 가고 그냥 관악산 가서 야호 이지랄더라고 앉아있어. 오늘도 여기 아까 대치동에 방송 끝나고 가다가 대모산이냐? 아이고 근천갈 지나가다 저기 여기 차가 잠깐 섰는데 보니까 50 약간 넘는 사람 같아. 선글라스 끼고 연병할 내가 볼 땐 선글라스를 날씨가 아니에요. 등산 모자 쓰고 산에 가는 거야. 선글라스는 왜 이거 쓰고 지랄이야. 남들 보니까 쪽팔린다 이 말이지. 그죠? 모자 뒤집어 쓰고 산에 가는 거야 산에. 오늘 목요일이야 목요일. 왜? 잘못 살아온 거거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전부 100살까지 살아야 되잖아. 그죠? 안 그래? 우리 이 꼬마들은 100살 무조건 더 살지도 몰라, 얘네들. 그러면 여러분 시대는요, 최소한 75세, 80세까지 일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75세에서 80세.
평생 직장 개념은 앞으로 없다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없다니까. 하나는 기업에서 여러분을 경쟁력이 없는 사람을 70세까지 데리고 있을 리가 없어. 왜?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계속 경쟁을 하려면은 사람을 선수 교체해야 되는 거거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를 퍼거슨 감독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포지션보다 더 잘 뛸 놈이 싼 녀석이 나오면 멤버 체인지 해 안 해? 정수야. 하는 거야. 그걸 우린 구조조정이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죠? 아주 그냥 계속 구조조정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야, 사회가. 그러면 60세를 견딘다, 기업에서. 거의 불가능해. Nearly impossible. 60을 견딘다 하더라도 나오면 또다시 15년, 20년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야, 내 얘기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second, third life를 시작한 사람도 있겠지만 무조건 두 번째 인생, 세 번째 인생까지 살아야 돼. 그래서 평생 직장이 없는 시대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 시대가 온다고 그러면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예측을 해주면은 오후에 비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우산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우산. 이쁜 아가씨 이름이 뭐야? 민주? 이제 민주 씨, 이제 오후에 아침에 일어나면 포캐스트 뭘로 봐? 기상 예측을. 휴대전화로 보잖아요. 괜찮아요. 다 보지. 나도 휴대전화로 요새는 봐. 여기 보면 오늘 오후에 날씨가 나와. 춥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코트 준비해야지. 눈 온다. 그러면 레인코트나 스노우코트 준비해야 돼. 버블이나. 그죠? 굉장히 비가 많이 올 것 같아. 우산 준비해 갖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옛날 말로 초윤장산이라니까. 초윤장산. 한비자가 2000 몇백 년 전에 얘기해 놓은 거 아니야. 초윤이면 장산이라. 나가서 또 보니까 주춧돌이 축축해졌어. 그럼 속으로 이게 비가 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별장자 우산산자 우산을 펴고 나갈 준비해라. 얼마나 슬기로워. 그래서 요새 인문학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나온 게 그냥 춥고 비 온다는데 속으로 가봐야 알지. 이지라라고 앉아있으면 되는 거 이거. 그죠? 그래도 나가서 비 홀딱 맞고 감기 들고 최선중 약사 찾아가는 게 약은 약사에게. 그죠? 이거 되냐고. 그때 이미 감기 들어버리면 최소한 2주 고생하잖아.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아. 이게 중에 재방송이 없다 이 말이야. 한 번 가면 그만이야. 여기 젊은 분들 꽤 많네 보니까. 여러분들 딱 지나가면 그만이야. 아셨어요? 깨끗이 그만이야. 그냥 너무 깨끗해. 이게 무슨 재생이 안 돼. 이게 아주 죽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조심 살아가야 되잖아. 그래야 함정이 안 빠지고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탑까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가 있으면은 상의할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상의하는 게 좋아요. 그 작은 머리로 혼자 고민하지 말라고. 네? 그게 실수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이거든. 아셨죠? 예. 어쨌든 이 독서라는 건 멘토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체 수단이다. 그래서 독서를 반드시 아주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전영구 박사하고 이원종 대표는 아마 독서, 청소년들의 독서가 됐든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이런 걸 이렇게 시키는 게 좋을 겁니다. 라는 얘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행복한 독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스마트폰 탁 들여다보면 너무나 잘 돼 있잖아요. 모두는 생각지도 못한 게 다 있으니까. 그러면 책을 들고 다니기가 어려우면은 이제 인터넷으로 쓰다가 책 보는 거 다 있죠? 얼마든지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책을 볼 시간이 참 눈이 아프거나 없으면은 이어폰을 끼고라도
그죠? 남의 강의를 들어라 이 말이야. 지하철이 됐든 뭐 움직이면서 늘 남의 강의를 많이 경청을 하실 필요가 있어. 스마트폰 안에도 내 강의만 150개가 들어가 있잖아. 다 무료야. LTE 막 가입하면 잘생겼다. 그것만 하면 돼. 뭐 무료야. 너무 좋아. 와이파이 밑에 가면 그냥 100시간을 들어도 무료. 너무 세상 좋지 않아요? 그럼요. 그냥 멍하니 멍 때리고 앉아있고 그냥 쓸데없는 잡담하고 그죠? 뭐 이상한 거 들여다보고 그냥 벗은 여자 들여다보는 국회의원 영시한테 저기들 말이야. 왜 기자한테 걸리고 지랄이야. 그걸 또 보는 걸 걸려. 아이고, 정수도 가끔 봐? 안 봐? 강한 부정은 긍정이야, 이놈아. 자, 농담이고. 나는 학교 다닐 때, 제 정수 같은 때 우리는, 굉장히 유행했던 소설책이 있어. 꿀단지라고. 꿀단지. 지금 못 들어보셨어요? 그게 그때 아주 파격적인, 이제 야한 소설인데, 야, 그때 그게 지금으로 치면 뭐 그런 포르노야. 근데 학교 다닐 때 그거 어떤 놈이 가져온 말이야. 그게 그냥 선생님 몰래, 아유, 그것도 귀신같이 보지. 그 꿀단지 이름이 꿀단지. 아저씨도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도 죄가 아니다. 그 얘기 아저씨는. 나쁜 놈끼리 뭐 서로. 하나씩 까자. 자, 농담에 우리 정수야 뭐 그럴 리가 없어. 이름이 정수잖아. 그래서 정수가 됐다. 아이고 저는 저렇게 많이 큰 거 보니까 귀엽네. 너 기억해 나? 그래. 오래됐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책 또는 리스닝 하는 그 책을 반드시 끼고 다니세요. 가방 안에 보면 읽을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 이 가방 좀 다 조사해보고 싶어. 이 씨발. 뭔 걸 들고 다니는지. 이 안에 가방이 뭐가 있어, 가방 안에. 가방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리고요, 부모님들한테 부탁을 내가 드리겠어. 부모님한테. 우리 선숙 씨도 이제 우리 수원 우리 집 근처에 살다가 이사를 갔지만, 난 지금 집사람한테 꼼짝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가끔 방송에서도 하지만 꼼짝 못해 내가. 집을 하도 많이 비고 전 세계를 혼자 많이 돌아다니고 대기업에서 사장까지 하려면 얼마나 뭐 술 먹는 시간이 많았겠어. 밖에서 그냥 막 룸사롱이니 뭐 이 나쁜 짓 되었을 거 아니야. 그지? 난 진짜 그랬어. 그래서 이제 다 회개하고 그런 거지만, 근데 그러니까 집사람을 난 다 알잖아, 나를. 꼼짝 못해. 그래서 지금도 들어. 좌로 치침. 근데 내가 고맙고 진짜 꼼짝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딸하나 아들들을 내가 없는데도 기가 막히게 길러놨다는 거야. 자랑이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셋째까지 자랑이라면 자랑이고, 셋째까지 다 박사학위를 받고, 그네는 미국에서 이제 생명공학에서 카이스트 교수로 이번에 와. 이 집인데 안 들어오려고 지랄했냐니. 근데 옳고 갔고, 두 번째 박사학위 받고 SK텔레콤에 있고, 셋째 이번에 한양대학에서 박사과정 이제 다 끝났어. 서울대학에 있다가.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걔네들이 공부를 제법 셋이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한 집에서 잘했던 이유는 딱 집사람 때문이에요. 뭔지 아세요? 항상 공부할 때 옛날도 보면 술 만땅이 돼서 뭐 11시 들어가면 같이 앉아있어. 커다란 밥상 펴놓고 밑에다가. 그리고 앉아서 애들이 책 볼 때 자기는 다른 책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거의 안 뜨고 앉아 있었던 모습이 생생해 내가.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아빠는 자기네들 기른 게 없대요. 맞아 내가 봐도. 근데 엄마가 나보다 공부도 못했지 학벌도 낮지 미모 빼고 나를 이길 게 없어요. 근데 아이들 기른 것만큼은 야 내가 생각해도 참 고맙다.
어떻게 셋을 기르다 보면 하나 정도는 빗두루 나가는 경우나 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부모님들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지금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많은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우리 애가 그냥 어렸을 때 굉장히 천재성이 있었는데요. 언제부터 친구를 잘못 만나갖고 얘가 이상해졌어요. 어쩌면 좋아요. 뭐 이래. 내가 어떻게 알아? 예명을. 그걸 내가 나보다 어떻게 알아고. 애들이 잘못되는 건 90% 이상은 부모님 책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양떼를 몰듯이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하되 항상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데에서는 좀 자유롭게 놔두고 너무 걱정을 해서 그래. 못 믿는 거야, 애를. 그죠? 예. 그리고 이래들은요, 야단보다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할 때야. 진짜로. 요런 정말 기가 막힌, 지금 사춘기지, 영수. 우리 꼬만 사춘기 왔어, 안 왔어? 뭐 집어 던지고 싶고 그러는 건 없나? 다 그냥 찢어버리고 싶고. 그럼 사춘기야. 근데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이 늘 껴안고 안아주고 힘들어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정수야 또는 넌 내가 참 여러 이름을 잊어버려서 미안하다 아가야. 어? 재윤아 넌 잘할 수 있어. 넌 멋지게 태어난 녀석이야. 넌 잘할 수 있어. 그럼 엄마도 니 땐 그랬어. 이렇게 해야 되게. 근데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애를 난 잘했을 때 안 그랬는데 할머니한테 물어봐 연명할 똑같이 그랬던데. 할머니가 송부진장 썩었어요. 나중에 정신 차려서 서울약대 간 거지. 저거 봐.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지랄이야. 다 안 썩였대 자기는. 그 할머니가 보면 아주 그냥 그땐 죽이고 싶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을 항상 품어주셔야 돼. 직장 상사들도 마찬가지죠. 밑에 직원들. 오늘 사연 중에 하나 그런 거 올라왔어. 회사만 나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걸 다 참견하는 상사 밑에 있는데 이런 거야.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내가 예명할 그거 뭐 그런 거 하려고 방송하는 건가? 이상한 사연을 다 나한테 주더라고. 그냥 생각 안 하고 일단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난 딱 전제하고 얘기해. 여기 있는 분들이 내가 우리 연구소 직원이나 제자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직장이나 부서에 갔어. 더러운 새끼를 만났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있을 수 있잖아. 어떻게 세상에 다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있어. 저기 웃는 거 보니까 뭐 그런 놈을 만났나 보다. 자, 농담이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분이, 모실 분이 어떤 강점과 장점과 단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일 먼저 파악해야 돼요.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사랑받고 자기를 크게 키우는 가장 키포인트는 아셨어요? 윗사람의 부족한 걸 내가 채워주겠다. 이 생각만 하면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저 부장님이 예를 들면 딜이 던지는 줄 알았는데 흘려. 그럼 소리 없이 내가 흘린 거를 주워 담았다가 나중에 하나씩 드려야지. 이 사람은 그냥 너무 소심해. 벌리질 않아. 그런 사람한테는 오히려 거꾸로 그분에게 내가 보탬이 되는 아이디어를 다소곳이 낸다든가 해야지.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오늘 또 다른 스승을 하나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갖고 그 자리에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서 있는 거거든. 모든 사람 마찬가지야. 동우 너도. 삼성전자도 이 개새끼들 많잖아. 근데 그냥 바쁜 회사일수록 더 미친다고. 그럴 때 나는 우리 제자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 돈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도 나를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주는구나. 고맙다 회사야. 왜? 자기는 세컨드, 서드 라이프를 살아야 될 거잖아. 그게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너무 억울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2의 제3의 인생을 살려면 훈련을 많이 받은 놈이 유리할 거 아니야. 안 그래 민주 씨? 미인한테 자꾸만 눈이 가서 미안하네. 눈이 가요. 눈이. 자, 농담이고 딸 같아서 그랬지. 몇 살이요? 아유, 결혼이네. 26이래. 26.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아, 그러네. 좋겠다. 결혼이지 뭐 거의 후라이 아직 안 돼. 동호 몇 살이야? 31살입니다. 요번에 장가 간다고 나보고 주례해달라고 그 청첩장 가져왔어. 요새 주례사도 어려워. 옛날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얼마나 쉬웠어. 일목요연하고. 요새 시켜놓으면 셋 중에 하나 이혼한다. 아주 내가 미치겠다고. 그죠? 우리나라 이혼율이 30% 정도 돼. 나 이제 생각하다가 저거 바꿨어. 주례사. 사는 동안. 사는 동안 잘 살아라 말이야. 농담이고. 사는 동안 잘 살아야 돼요. 진짜 행복하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고 지랄되게. 그죠? 잘 살아도 아까운 시간인데. 자, 아까 돌아가서 그래서 책이나 이런 책은 손에서 놓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런 습관을 사실 길러주시는 책임이 있어야 돼. 어느 집에 가면 화장실에 책이 꽂혀있는 책장을 작은 거라도 놓는 집들 있잖아. 우리 집사람 애들한테 들어가면 1시간이라고 맨날 야단쳐. 근데 들어가면 책 읽고 앉아있거든, 예를 들면. 그러면 집중이 글로 되니까 배변이 덜 되고 삼국지 읽고 앉아있는 거 예를 들면. 근데 많이 걸린다고 그러지만 그 시간에 걔는 그렇게 헤비추에이션 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식탁 옆에 책을 놓을 수 있는 데가 있다면 한두 번 그냥 폼으로라도 놀아야 말이에요. 데몬스트레이션 이펙트. 그 다음에 집에는 웬만하면 반드시 책장을 놓고 책을 꽂아 놓도록 해요. 그건 데몬스트레이션이 아니거든. 자기의 삶의 자치고 책을 하나씩 꽂아 놓는 거는 굉장한 자식이나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knowledge storage란 말이에요. 자, 지식 창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거실 같은 데도 뭐 반드시 눈에 띄는 데마다 책을 아이들이 됐든 어른들이 놓고 기회 될 때마다 한 페이지라도 읽어야 되는 거야. 그냥 있으면 리모컨 어디 있어? 그죠? 네. 기회 될 때마다 그죠? 가끔 텔레비도 보긴 봐야지. 그런데 중요한 건 책이 항상 손에 리처블 닿을 수 있는 데 있어야 책을 넘기게 돼 있는 겁니다. 책을 읽고 싶어도 책이 없어. 그럼 살아가나? 안 되거든. 그래서 항상 책이 아이들이나 집의 모든 분들 앞에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항상 배치를 해두는 세심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욕심 같아서는 집의 규모에 따라 다 다르지만 서고 또는 서고나 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책장으로다가 면을 다 짜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서부터 아래까지 젊어서부터 학교 다닐 때 것까지 이렇게 꼰져놓고 만화책이 됐든 상관없어. 쭉 자기 역사야. 그래서 더 새로운 책이 들어와서 상당히 이 공간이 좁으면 옛날 거 이제 스스로가 빼내고 새로운 거 집어넣고 이런 거를 같이 해주는 게 좋다. 두 번째는요. 직장인들이나 우리 정수나 학생들도 한 달에 한 번이고 책을 사는 날을 정해 두시는 거야. 그건 직장인 난 봉급 받는 날로 되게 주로 이제 강의할 때 많이 하거든. 봉급을 받는 날 또는 저 정순이 같은 경우에 지금 저 재현이나 재윤이하고 채륜이가 종이를 만든 사람이지. 우리 채윤이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말일이면 말일날 엄마가 봉급을 받는 날이 있으면 그날 책을 사는 날로 정해서 제일 좋은 건 애 손 붙잡고 근처 서점 가는 거야. 아이, 아들 4권만 네 마음대로 골라. 뭐 골라요? 네 마음대로. 꼭 정해줘. 그냥 자꾸만 지가 보고 싶은 거 보게 하려고 몰지 말고 그냥 골라. 자, 그래 4권 가져왔니? 그래 가자. 요거 일주일에 한 권씩 시간 되는 대로 꼭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정도만 읽고 나가자.
오케이? 그럼 한 달 동안 네가 이렇게 잘해주면 엄마가 보너스 줄게.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한 달에 4권 정도 책을 사서 일주일에 한 권씩의 책을 꼭 들고 출근을 가방에다 놓고 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쉬는 시간이 있고 뭐가 있을 때마다 한 장씩 남겨. 다 못 읽었어. 이때가 중요해. 그러면 주말에 다 읽으면 좋고 다 못 읽었어. 그럼 거기서 스탑해. 그거 끝까지 읽으려고 그러다가 한 책 갖고 1년 들고 다니는 봤어 내가. 응? 그러지 말고 그냥 깨끗이 중단하고 접어. 그리고 책꽂이에다 꽂아. 그때 중요한 거는 목차만 다시 봐. 그리고 머리글을 다시 봐. 그리고 뒤에 써머리가 있으면 끝내는 글을 다시 읽어. 그게 작가가 글 쓰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써머리잖아.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쓰려고 그랬구나. 알았어? 나중에 필요하면 꺼내줄 테니까 들어가 있어. 이렇게. 알았어, 재윤아? 들어가 있어라. 다는 못 읽었지만 2번째 책을 꺼내. 월요일 날. 이렇게 해서 책을 사고 읽고 꽂고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읽다 보면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책 분야가 있어. 어른도 마찬가지. 이거 재밌네. 요거 2편 사주세요. 2편 사자. 본인도. 해서 그 폭을 자연스럽게 넓혀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책 사는 날을 정했으면 좋겠다. 서점에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사실은 서점에. 그래서 이마켓 코리아도 거기 어디에 가면 큰 서점 있지 거기. 자당 동네 서점이 됐든 무슨 애들아 서점에 가는 게 제일 좋고 정 바빠. 그럼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ES24나 교보에 들어가서 딱 4권 딱 주문해. 그게 습관화가 돼야 돼. 첫째, 지식을 모은다. 둘째, 그렇게 하면서 습관화를 시키면서 책과 굉장히 친근해지기 시작해. 제가 전에도 집을 이사 다닐 때마다 맨날 집사람한테 야단 맞은 게 저는 책을 저렇게 많이 끌고 다녀서 이 다음에 뭘 부끄러 잡수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요즘에 집사람이 나한테 꼼짝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첫째 놈은 미국 가 있고 둘째 놈은 나가서 알고 그러지만 셋째 놈이 내기를 가면서 좀 방송도 시작하고 학교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내 서재에 내가 앉는 자리에 딱 앉아서 딱 들여다보면 다 아빠가 하던 책이 지가 찾던 책들이 거의 다 거기 꽂혀 있거든. 같은 경영학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게 여기 있었네. 옛날부터 있었던 거 이 개새끼야. 네가 안 본 거지. 옛날에 안 보이거든. 근데 그게 많으면 나중에 그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보물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들 선배님들이 끌고 다니셨던 거더라고. 여러분도 절대 책 함부로 버리지 말고 집안에 큰 짐이 아주 큰 짐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모으시고 사고 꽂고 다시 일주일에 한 권씩 들고 나가고 이걸 습관화시키는 것부터 이 독서 경영을 통해서 가져가야 돼. 독서 경영을 하면 뭐가 좋다고 그런 거야? 그러면 실수를 줄이는 것이 훨씬 낮으니까 삶의 efficiency,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성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합리적 아니에요? 그죠? 그 라직해야 되잖아. 라직해야지. 책을 읽어도. 근데 가끔 한 가지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책이 목적이 되면 안 돼. 책 읽는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책을 읽어서 무엇인가 씀씀이에 연결하려고 책을 읽는 거지. 책을 읽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끔 그게 목숨처럼 목적과 수단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가볍게 해라. 그러다 보면 청소년 때부터 그렇게 해주면 아주 굉장히 큰 나중에 책을 통해서 큰 성공자들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따도 전영구 박사가 전 교수가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버드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하버드 나온 중퇴한 빌 게이츠가 그랬잖아. 자기를 있게 한 것은 동네 도서관이었다고. 동네 도서관이었다 이 말이야. 아버지가 그분 아버님이 유명한 시애틀에 있는 로펌의 그 사장이었어. 그러니까 변호사. 그런데 그분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밥상머리 대화.
아들이랑 늘 밥상머리 대화하고 그게 책 읽는 걸 권하고 그리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기 전부터 또 빌 게이츠는 항상 도서관에 동네 도서관에 들려서 다양한 책을 가져다 읽은 게 오늘날 자기의 창조성을 만들어주는데 대단히 큰 씨앗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앞으로 사회에서 더 멋지게 저보다도 더 멋지게 성공들 하시려면은 풍부한 지식과 또 다양한 상식과 이런 것들을 갖추셔야 밑에 사람도 다 이끌 수 있고 윗사람도 보좌할 수 있고 그래서 성공의 일로 갈 수 있고 실수를 줄이면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내가 이런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 얘기 잘 이해가 되셨어요? 네. 딱 한마디로 성공은 실수 줄이기 게임인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는 수밖에 없다. 왜? 자기를 매일매일 가르쳐 줄 사람이 옆에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 부탁을 하나 하겠는데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데도 다 인터넷으로다가 디펜드 이렇게 많이 의존돼 있잖아요. 여러분 신문 같은 거 반드시 읽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시대 하면서 신문이 죽을 거라고 예측했다고. 난 안 그런다고 그랬어. 많은 사람이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책이 없어질 거라고 그랬다고. 안 그래요? 저건 책은 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질감. 절대 달라요. 인터넷으로 보는 거하고. 신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할 건 하지만 반드시 질감을 느끼면서 따뜻한 감이 그건 책이 주는 그런 건 못 느껴? 알잖아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거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끼고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나중에 성공하는 키 팩터가 되니까 잘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 오늘 여러분들 많은 분들 새로 오셔서 반갑고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도 잘 들으셔서 이따 제가 다시 써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성공에 있어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저희한테 피와 살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 이병건 박사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곧바로 쉬는 시간 없이요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독신의 경쟁력에 대해서요 정영구 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정영구 박사님께서는 명지대학교 교수님이시면서요 선생님에 관한 교수님이십니다. 많은 정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큰 박수로 정영구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받아드릴까요? 아, 괜찮아. 들어야지, 내가. 예,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일단 오프닝 시간에 정말 독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뭐로 할까 하다가 이제 홈메이도 있고 뒤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또 집에 아마 어린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다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청소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간단한 제 양력입니다. 저는 충북 음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강동대학이라고 하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전박세 독서교육연구소라고 하는 개인적인 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와 관련돼가지고 교보문고 빅멘트, 야후 코리아, 파란닷컴 없어졌지만 사이트에 독서경영 블로그로 칼럼을 계속 올렸고요. 현재도 지금 테일리안, 에프데인 이런 데에 계속 칼럼을 올리고 있습니다. 독서경영 경쟁력이가 3월달에 있고요. 첫 번째가 개인과 기업 독서로 답을 얻어라라고 하는 첫 번째 독서경영 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청소년의 독서, 과연 저는 어떻게 청소년에게 보냈습니까?
제가 연구소하고 2년을 맺고 시작한 게 2000년에 박사님하고 처음 신경전형 연구소를 만들었고 2006년에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한 번도 안 보였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신에서 독신으로. 전에 한번 TV에서 공부의 신에서 공신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공부의 신이 정말 필요할까? 아니면 독서의 신이 필요할까? 라고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지금 입학사정관제라고 합니다. 지금 대학을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가장 큰 방법이 입학사정관제입니다.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한 3,600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독서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세계 명문가의 독서 교육인데 이거는 책입니다. 최우찬 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에 간단한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 제고와 독서 방법론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라고 하고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저한테 저중에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될 건데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니다. 처음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한 사진인데요. 나는 초등학교 때 어떤 책들을 봤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했어요. 이런 책 보시는 분 계세요? 개몽사, 세계 어린 영작 50권 이렇게. 그때 그 시리즈로 많이 했어요. 이런 책, 한국사 이야기, 정말 옛날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런 책들 많이 봤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입니다. 잘생겼어요. 아까 박사님도 그랬죠? 잘생겼다고. 저도 잘생겼습니다. 정말 말랐는데 세월이 이렇게 변하게 만들어놨네요. 중고등학교가 정말 청소년기인데 이때는 어떤 책들을 봤나? 기억나세요? 문고판입니다. 요즘 이런 책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늘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아까 박사님 책가방 속에 책을 넣고 다니라 그러는데 무거워요. 요즘 나오는 책들이. 아니 커요. 이런 거 정도 나오는 책들은 정말 가져다니기 편해요. 여자분은 가방도 넉넉하기 때문에 이런 책도 나오는데 지금은 이런 책들을 가져다니는 게 없어요. 출판사들이 좀 마케팅 전략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한 300페이지 된다 그러면 100페이지짜리로 좀 나눠가지고 1, 2, 3으로 나누면 좀 낫지 않겠는데 이런 책들을 봤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 정말 대표적인 작가들의 소설 그래서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본 게 저의 청소년인데 이게 결국은 지금 제가 책을 보는 하나의 이 밑거름들이 아니라 걸음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독서라고 하는 거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접목시켜가지고 독서 경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박사님이 SK를 그만두시고 KBS 2라디오에 방송을 할 때 그때 우연한 기회에 그 방송 PD하고 운동을 나갔다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토요일마다 와서 책을 한번 소개하는 코너를 맡으면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매주 수업을 습관화시킨 게 계기가 됐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을 읽고 방송국 가서 한 10분 정도 박사님과 대화하면서 책 소개하는 그런 게 결국은 독서 경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마땅히 안 돼 있었으면 아마 쉽게 접근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공부입니다. 왜 공신일까요? 왜 공신이라요? 집에서 다르잖아요.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 치인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중에 하나? 네, 여기 정리하고. 똑똑해지라고. 진심으로 얘기해, 진심으로. 그렇죠. 대학도 그냥 대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가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데. 이런 데 가라고 공신대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또 있어요. 이거 나오면 뭐예요? 그렇죠. 좋은 데 가라고 좋은데. 이렇게 좋은 데 취업하라고. 공신을 왜 이거 하기 위해서 공신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맞는 답일까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정말 공부만 잘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너무 많았고, 근데 요즘은 안 그렇다. 또 이제 독신의 시대인데, 왜 독신의 시대입니까?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2014년 5월 28일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예요. 비스카이 출신 대기업 CEO가 많아진다. 풍토예요. 스카이대 출신이 50%인데요. 나머지 50%는 비스카이다. 이렇게. 또 지방도 있어요. 지방도. 결국 공신에도 독신을 할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이 과연 스카이대를 못 나와서 그랬을까. 근데 안 나와도 이제는 대기업 CEO가 되더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독신이 입시나 명문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반드시 필요한 이상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상형. 즉 그러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제는. 자, 미래 사회는 소설입니다. 문화와 꿈을 파는 시대가 미래 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이 시대는 뭐냐? 창의성과 문화가 중시되는 사회다. 결국 다양성, 창의성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식 기반 사회가 나타난다. 2020년은 73일 주기로 2배씩 정부가 늘어납니다. 아까 박사님이 얘기했죠. 압솔루트라고 합니다. 그건 LA 특보가 2006년에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는 6개월 지난 지식도 쓰레기 같은 지식이라고 했는데 2020년은 73일 주기로 2배씩 정보가 바뀌는 그만큼 정보가 빨리 바뀐다는 거죠. 무한하게 바뀔 수 있는 게 정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캐치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육아 미래가 대세의 시대다. 지식뿐만 아니라 종합적 사고와 창의력, 사회 간접까지 끊어진 능력 갖춘 인재. 결국 이걸 위해 가지고 책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의 신보다는 독서의 신으로 해가지고 요감 인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는 공시를 독신으로 가는 시대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거리라도 바뀔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맨날 보는 세계 지도가 아닙니다. 거꾸로 보는 세상입니다. 거꾸로. 자, 맨날 보는 세상을 보면은 우리나라 여기 있습니다. 맨날 보면은 막혀 있잖아요. 위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꾸로 보니까 다 나갈 수 있어요. 밖으로. 그러니까 미래가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거꾸로 보니까 우리나라 미래가 참 이상하다. 이렇게 사고를 바꿀 수 있는 게 결국은 독서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자, 입학사정관인데 제가 대학에서 2005년도에 입학공부 처장을 해가지고 입시 업무를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냥 학생 생활을 하고 학력고사, 성적능중만 해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아까 얘기드려요. 요즘은 이 입학사정관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만들어지면서 들어가시면 우리 한 36배까지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잘 몰라요.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그래서 오죽하면 그것만 공부하시는 분들 있다. 어떻게 하면은 대학을 보낼 수 있는 길을 찾을까. 근데 이거를 3학년 때 가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스펙을 만들어가지 않으면은 안 되더라. 다양한 대학 진치대가 있고 이런 게 나왔고 창의력 잠재력 인정하는 사이더라. 결국 공부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대학 갈 수 있는 분이 많아지더라. 올해 제 딸이 고3입니다. 고3인데 얘는 1학년 입학할 때부터 간호과를 간다고 조금 간호과를 해서 수시원도 6장을 다 간호 계열을 썼어요. 이따가 잠깐 보여줄게요. 2010년부터 대학 입시가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19개 대학에서 중고교 시절의 독서활동 이력을
반영해주고 있어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2010년도부터 독서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책을 갖느냐를 가산점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밑에 지방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이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교육부도 고교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에서 국제고 외국어 자립형사교육부의 독서 이력을 고등학교 입학할 때 반영을 하라고. 즉 초등학교 때 읽었던 거를 중학교 때 읽었던 거를 고등학교 입학할 때 반영을 하라고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교육 환경 자체가 책을 읽게 만드는 거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입학 4년간 단위 학교 내에서 독서를 중시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고, 또 결국 가정에서부터 독서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죠. 가장시대 식탁에 책은 신체 읽어야 됩니다. 다 올 수 있는 곳, 눈에 보이는 곳마다 책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가방 속에는 있는 거고, 다양하게 책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손 닿는 거 해주고 항상 참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당연하죠. 책장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실을 TV 없애기 운동도 했잖아요. 거실에 책상 두기 그런 게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 책을 가까이 두고 보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책이 조용하게 있는 것도 있지만요, 능동적이고 역동적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자신만의 활동을 해야 된다. 즉 여러 곳에 가면서 봐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책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읽은 내용은 한 줄이라도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된다. 정리하고 기록하고 토론하는 중에 독후 활동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책만 읽고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 그 책을 읽으면 그 책을 내 거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그 다음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